자, 이어서 강의 자료가 12주차 강의 자료로 바뀌었고 12주차 강의 자료에서 우리가 신해상 보험 신협회 적하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협회 적하약관은 ICC, FPA, ICC, WA, ICC, AR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1982년 뉴 로이드 SG80폼이 제정이 되면서 신증권이 생겨나면서 신협회 적하약관은 어떻게 보면 신증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구증권이 있고 구약관이 있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책임이나 보험자의 면책이나 이런 것들이 증권과 그 적하약관에 이렇게 좀 나뉘어서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험과 관련된 보험 계약의 어떤 증거라든지 보험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을 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어떤 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의 담보위험, 보험자의 면책위험 이런 어떤 실질적인 보험 계약의 어떤 내용들은 협회 적하약관이 모든 걸 떠안는 방식으로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자, 신증권이 있고 신약관이 있고 신증권과 신약관이 있고 구증권과 구약관이 있는데 이게 크로스로 쓸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권을 구증권을 쓰는데 약관을 신약관을 쓰고, 반대로 증권은 신증권을 쓰는데 약관은 구약관을 쓰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걸 금지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뭐 정말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제가 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게 제가 알지 못하는 저 어디 멀리 어딘가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 그런 이상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제 말이 틀린 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리적으로 신협회 적하약관은 신증권하고 맞게 매칭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신협회 적하약관을 만든 이유가 새로운 82년도에 새롭게 만든 신증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정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1982년에 뉴 로이드 SG 팔리시가 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구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이틀릭 서치 약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었죠. 그래서 이 신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로이드 SG 팔리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본문 약관과 여러 가지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새롭게 ICC-A, ICC-B, ICC-C 이렇게 세 종류로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이드 SG 팔리시에 첨부되어서 하나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협회 적하약관이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자의 담보위험, 면책위험 등을 규정을 하는 메인 핵심적인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게 될 전쟁 파업 약관, 전쟁 위험에 대한 약관, 동맹 파업에 대한 약관들도 예전에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일종의 뭐 에디셔널한 확장되는 담보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신약관, 신증권, 신약관 체계 하에 넘어와서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뭔가 독립된, 그러니까 이게 동급이 된 거예요. ICC랑 IWC랑 ISC가 뭔가 하나의 격상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된 협회 약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신협회 적하약관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ICCA의 1조의 올리스크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CCB하고 C에서도 1조의 위험 조항을 열거주의, 열거 책임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관의 ICCA하고 신증권의 ICCA가 같은 거다. 또 혹은 WA랑 B가 같은 거다. 또 FPA랑 C가 같은 거다.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데 같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급적인 측면에서 등급으로 나눠봤을 때 그게 이 ICC-AR하고 ICC-A는 똑같이 포괄 책임주의, 그리고 B하고 C하고 WA하고 FPA는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급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 두 개의 성격이 ICC-AR하고 A는 뭐 담보 위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라고 하니까 뭐 유사하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유사하다 정도. ICC-AR하고 A는 유사하다 정도라고는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ICC-WA랑 ICC-FPA와 이쪽에 ICC-B와 C는 유사하다라고까지도 말하기에는 달라요. 좀 완전히 달라요.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체계, 시스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책에서 ICC 협회 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IWC와 ISC도 하나의 독립된 약관으로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의 담보 위험을 가지고 있는 ICC-C부터 좀 살펴보면 이 내용 자체가 1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PA에 상응하죠. 같진 않습니다. 상응한다라는 거지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거 하면 A팀 선발 투수, B팀의 선발 투수 이렇게 대칭을 하는 거죠. 대응 상대인 거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FPA하고 C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ICC-C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3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여기 7가지 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 ICC-C입니다. 그래서 ICC-C가 보상하는 그 퍼릴 담보 위험은 그리고 그 담보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이 ICC-C는 여기 7가지를 손해보상을 하는 위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재 또는 폭발, 두 번째 본선 또는 부선 포함하는 거죠. 우리 그 앞에서 살펴봤던 구협회 적하약관에 부선 조항 있었죠. 그래서 본선 또는 부선의 자초, 침몰, 전복, 그리고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이나 탈선, 그리고 본선이나 부선 또는 운송 용구, 물 위에 다른 물체하고의 충돌, 접촉, 그 다음에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훼손, 희생손해, 그리고 화물의 투하까지 여기까지가 ICC-C에서 담보하는 담보 위험이 되겠고요. 여기 이 내용에 추가해서 ICC-B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더 추가됐어요. 첫 번째 지진, 하산, 분화, 낙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호 목적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앞에 7가지에 더해서 ICC-B를 선택을 하면 이 네 가지도 보험자가 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판유실로 인한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에 있어서도 ICC-B를 들면 ICC-C에서는 안 되는 거를 ICC-B를 들면 보험자가 담보 위험으로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본선과 기타 운송용구, 여기 기타 운송용구에는 컨테이너 같은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물, 강물, 호수물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나 선박에 들어가가지고 피보험 목적물이 손상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ICCB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적 또는 양화 작업 도중에 포장 단위가, 뭐 여기서 말하는 포장 단위는 패키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박살났다. 그래서 포장 단위당 전손의 위험, 포장 단위 하나가 박살이 깨졌다. 이걸 이제 슬링 로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ICCB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ICCC에서는 만약에 보험을 ICCC로 들었을 때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위험이 되는 것이고, ICCB로 보험을 부보했을 때 비로소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CCA는 AR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은 열거 책임주의가 아니라 포괄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항이라든지 전쟁 위험이라든지 동맹 파업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들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조건이 IC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협회 적하약관의 구조는 여기 지금 19개의 조항이 나뉘어져 있어요. 구협회 적하약관은 14개 조항이었는데,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증액약관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증권으로 오면서 구증권 자체가 약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본문 약관이라든지 이탈릭 서체 약관이라든지 난해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들이 이 신협회 적하 약관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뭐 포기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개정 약관. 그래서 82년도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하고 2009년도 약관을 신약관, 개정약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의 넘버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아니고, 제목이 삭제됐어요. 그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면, 예를 들어서, 82년도 약관 할 때는 4조가 일반 면책 약관이었고, 5조가 불감함이 아니고 불감항인데. 암튼, 부적합, 발음이 안 좋아서. 이 발음이 안 되네, 제가. 6조 전쟁 면책, 동맹 파업 면책,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2009년도 개정 약관으로 오면서 얘네들 제목을 없애버려요. 제목을 없애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여기 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조금 사소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게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문구 자체가 조금 바뀌거든요. 내용이 좀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목을 없애버리면서 이 제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오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까봐 제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있죠. 그리고 단어 표현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한 조항이 따로 있고요. 특별히 내용 자체도 완전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상태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2009년도 개정 약관에서는 없다. 근데 그럼 2009년도 개정 약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을 건드렸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컸어요. 9.11 테러. 9.11 테러.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 82년도 약관에서 이게 바뀔 때 무역 화물에 대한 어떤 실무 간행을 반영을 했다 내지 테러. 이 테러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9.11 이런 거죠.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2009년 약관에서 몇몇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문장을 수정하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다.
문구를 적절하게 추가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많이 내용들을 바꾸고 적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는 이건 그냥 추세일 뿐이에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신증권가 82년도 약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크긴 해요. 2009년도 약관이 막 그렇게 완전히 82년도 약관을 대체를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명확하게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해상보험인 계약이라는 게 이게 뭐 개인적인 비밀도 있고 보호해야 될 기업 비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의 보험 계약이 구증권으로 되느냐 신증권으로 되느냐 구협회 적화 약관을 쓰느냐 아니면 82년도 약관을 쓰느냐 2009년도 약관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체 보험 계약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거를 통계를 잡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데 누군가의 혹자의 얘기는 82년도 약관이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82년도 약관하고 신해상보험증권을 쓰는 게 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을지. 자, 그러면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과 관련된 제1조, 구증권 구약관 체계, 그러니까 구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14개 조항 중에 나머지 13개 조항은 그것을 AR이든 WA든 FPA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제5조만 다른 형식이었는데 신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1조가 달라집니다. 1조가 그 ICCA를 쓰느냐, B를 쓰느냐, C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ICCA의 경우에는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일체의 위험을 보상을 받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조건이고 그러면 면책 위험은 뭡니까? 면책 위험은 신협회 적하 약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맞아요. 그 ICCA를 선택을 하면 협회 적하 약관 제4조, 5조, 6조, 7조에 있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래서 면책 위험을 이 4개의 조항에 나눠서 신협회 적하 약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딱딱딱딱 그 면책 사항에 보험자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CCA를 선택을 했을 때 ICCA의 1조는 요거 요렇게 3줄 영어 표현으로 4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아래의 제4조 일반 면책, 제5조 불내양, 불가망, 불감항이죠.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불내항, 불감항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불감항, 불가마 같기도 하고 불내양으로 하세요. 나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불감항은 불내양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거든. unseaworthiness거든. 영어 표현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게 seaworthiness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책들 보면 뭐 불내양도 있고 가망성도 있고 근데 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seaworthiness가 가망성, 내향성이에요. 근데 앞에 un이 붙었잖아요. 이게 부정 접두어거든. 그러니까 가망성이 없다, 내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불내향성, 불가망성이에요. 발음이 안 좋죠.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걸로 합시다. 어쨌든 그런 의미다. 5조 갑자기 여기까지 내려왔네. 다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6조는 전쟁 위험, 7조는 동맹 파업 위험. 그래서 4조, 5조, 6조, 7조 얘네들을 제외하고 보험 목적물에 발생된 멸실 손상의 일체 위험을 담보한다라는 게 ICCA의 1조입니다. ICCA의 1조. ICCB의 1조는 볼게요. 열거 책임주의죠. 열거 책임주의.
열거 책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보험은 아래에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왜? 얘는 면책이니까. 면책인 거 제외하고 다음 것을 담보한다. This insurance covers. 그래서 여기 보면 1, 왜 1이냐? ICC-B의 1조예요. ICC-B의 1조. 여기도 1이죠. 여기 1은 뭐야? ICC-A의 1조란 뜻이야. 자, 그러면 ICC-B의 1조에 우리 보통 여러분들 어디 뭐 책 같은 거 보면 교과서 하는데 뭐 목차가 있잖아요. 1번 해놓고 뭐 그 밑에 가, 나, 아니면 방갈로 1번. 저도 여기 뭐 강의 자료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뭐 갈로 2번, 그 다음에 방갈로 2번, 뭐 이런 식으로 쭉 쓰잖아. 그거에 요게 그 영어, 그러니까 영미법 쪽, 그러니까 이 외국 법률이나 외국 조항들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에 1, 1에 1-1, 1.1.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건데, 1이 있고 2는 어디 있냐면 2는 1조가 그렇고 2는 여기거든. 공동훼손 약관이거든. 그러니까 ICC-A든 B든 C든 담보위험을 다루는 거는 다 1조예요. 그러면 그 1조 밑에 1.1이 있고 1.2가 있어요. 그래서 1.1에 6가지가 있고 1.2에 여기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1.3이 있습니다. 1.3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1.3을 다시 밑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1.1, 1.2, 1.3이 있는 거예요. 그럼 1.1에는 뭐냐? 여기 6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 6가지 사유에 의해서 리즈너블리하게 합리적으로 기인했을 때, 여기 6가지가 있고, 1.2는 보면 아래의 사유로 caused by예요. caused by. 밑에 3가지, 여기 1.2.1, 1.2.2, 1.2.3 요 3가지에 의해서 caused by 된 거. 조금 더 직접적인 임팩트예요. 쉽게 말하면 caused by라는 영어 단어 뜻이. 왜 그러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볼까요? 투하 있죠? 투하가 있는데 버렸다는 거잖아요. 화물을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 버렸다는 거거든. 그럼 버리는 행위에 의해서 화물이 직접적으로 멸실 손상이 된 거거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하재가 있어요. 하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리즈너블리하게 영향을 받은, 기인하는 트리뷰터블. 트리뷰트, 여러분들 왜 그 트리뷰트 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여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는 표현이 한국어 표현으로서 제대로 된 번역관. 트리뷰터블. 요런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밑에 caused by는 원인과 결과, 이거 직접적으로 빵 때려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위에 6가지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 사건에.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예를 들어서 화물이 전소됐다라고 칩시다. 그 화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꼭 그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 화물이 불 나기 전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 합리적인 의심인가? 그렇죠. 배가 침몰을 했어. 그 침몰하면 선박이 침몰을 했다고 칩시다. 바다 밑으로. 그럼 선박도 전손, 거기 실려있는 화물도 전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침몰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약간 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배가 침몰하기 전부터 그 화물은 없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의심병이고 너무 음모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지, 이 침몰이란 행위에 의해서 화물이, 혹은 하재라는 행위에 의해서 화물이 투하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임팩트를 줘서 화물이 빠사진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화물이 저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멸실 손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개와 밑에 3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놓은 거예요. 썰이 길었어요. 네, 썰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기 1.1.1, 1.2, 1.2부터 쭉 보면 화재 폭발, fire or explosion이 있고 본선과 부선의 ground, stranded, grounded, sunk, capsized. 이거 뭐예요? 자초, 교사, 침몰, 전복. 그 다음에 이 육상 운송, land conveyance.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가 전복이 되거나 탈선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본선이나 부선이나 운송용구. 이 운송용구 당연히 컨테이너 들어가겠죠. 물 이외의 다른 거랑 충돌, 접촉 나는 거. 그 다음에 피난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화물을 내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에 earthquake, 지진이죠, 지진. 하산 분화. 그 다음에 낙뢰. 생각보다 배가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리고 배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철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벼락 잘 떨어집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죠. 그래서 낙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6가지가 reasonably attributable,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되었다. 그거를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런 뜻이고요. 1.2는 살펴보면 공동훼손, general liability. 그 중에서도 뭐 희생손해, 그리고 투하, 그리고 갑판유실. 이 갑판유실이 C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친 거가 아예 여기다 밑줄을 거버야겠다. 매번 까먹는 것 같아. 강의 자료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암튼 그래서 이 워싱 오버보드도 ICC C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 요 밑줄 친 부분은 쉽게 말해서 ICC B에서는 커버를 해주는 건데 ICC C에서는 커버를 해주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티슨, 그러니까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의해서 입은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ICC B는 보상을 해주고요. 갑판유실, 그 갑판 위에 있는 화물이 뭐 바닷물이나 이런 거에 실려 내려갔을 때도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홀드, 운송용구, 컨테이너 이런 거에 바닷물, 씨 있죠. 씨, 레이크, 호수, 리버, 강물, 강풍이 아니고 강물이죠. 강물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 손해보상을 해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3 하역 작업을 하다가 양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포장 단위 한 개마다 전선 컨테이너가 하나가 운반하다가 빡 떨어져 가지고 박살났다. 그 경우에 보험자가 ICC-B를 들면 보상을 해준다. 그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ICC-C의 경우에는 여기 제가 위에 밑줄 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열거 책임 주의를 할지라도 ICC-B가 여기 이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각각의 담보 위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